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누구든지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속으로 앓는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파국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역대급으로 충격적이면서도 상쾌한 충격이 될 것이므로 꼭 내 이야기를 듣도록 해주세요. 나는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디자이너로 취직했습니다. 의류, 침구 커버, 커튼, 벽지 등을 종류에 상관없이 포토샵을 이용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나는 개인 시간을 거의 가방도 가지지 않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노트북을 잡고 일만 했답니다. 일 중독자라는 말을 듣고 10년의 세월을 보냈더니 회사에서 제 위치는 어느새 팀장이 되어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소개팅 나오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3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현태 씨는 많이 어려 보이네요. 아, 그게 사실은 저 땜빵입니다. 땜빵이요? 아, 대타로 나오셨단 말씀이죠. 친한 형이 오늘 바쁜 일이 생겨서 저한테 대신 나가라고 해서 부랴부랴 나왔어요. 그럼 현태 씨는 몇 살이에요? 저는 28살입니다. 아직 대학생이고요. 저보다 7살이나 어리고 대학생이라니. 아무래도 오늘도 제 인연이 없나 봅니다. 제가 계산할 테니까 마저 드시고 가세요. 벌써 가시려고요네. 그럼 우리가 진짜 소개팅이라도 하려고요. 젊은 학생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핸드백을 챙겨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현태 씨가 다급하게 일어나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지수 씨, 가지 마세요. 저 아까이 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지수 씨한테 첫눈에 반했어요네. 현태 씨, 정신 차리세요. 저는 35입니다. 살이에요. 또래 예쁜 여자가 많을 텐데 어린 여자를 만나세요. 아니요, 제가 나이를 숫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수 씨보다 예쁜 여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식사를 마치고 가세요. 저는 7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동생과 밥을 먹자고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러나 식사하는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동안 만났던 소개팅 남자들과 크게 비교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성격도 온순하고 착하며 배려심이 있고 겸손해서요. 마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현태 씨, 진짜 제게 반했어요. 시력이 어떻게 되셨나요? 양쪽 다 2.0이고 지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문지수 씨는 마음씨가 천사처럼 예쁠 거라 확신해요. 제 성격은 더럽지만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알아요. 제 별명이 심술마녀라고 해요. 그거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제가 단점을 언급하면서 장점으로 치장하여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결국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에도 갔고 영화도 보고 산책하고 헤어졌습니다. 나이 차와 직업 차이로 인해 연락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저 역시 현태 씨에게 반해서 사귀기로 결심했네요. 의대생인 현태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 상황이 어려워 휴학을 길게 해야 했기 때문에 아직도 대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는 제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공부하고 나와서 저녁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 사랑을 쌓았어요. 우리는 1년 가까이 변함없이 사귀었습니다. 현태 씨가 깜짝 놀랄 만한 프로포즈를 했어요. 호텔에 놀러 갔는데 방 안에 풍선과 꽃들이 깔려 있었어요. 지수야, 나랑 결혼해 줄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지만 나중에 꼭 호강시켜 줄게. 내 아내가 되어 줄래? 현태야, 진심이야. 나를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오늘을 기다려왔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결혼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재지 않고 현태 씨라는 사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바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아들였죠. 현태 씨는 기쁨에 들뜨어서 저를 안고 호텔방을 여기저기 돌았고 곧 뜨거운 사랑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보여드렸더니 소스라 치게 놀라셨어요. 나이도 어린데 직업도 대학생이니 그럴 만도 했죠. 부모님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긴 했는데 현태 씨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들으시고 조금 마음을 여셨고 그의 미래 계획을 듣고는 완전히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현태 씨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하셨고 웃는 얼굴로 그 일을 집에서 떠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현태 씨 집을 방문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난한 집이었어요. 방 2칸짜리 집이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방은 너무 좁고 거실은 없었어요. 가구와 생활용품도 거의 없었죠.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고 좁은 주방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나이를 물었을 때 크게 놀랐지만 제 회사에서의 위치와 혼자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그럼 우리 현태 걱정할 일 없겠네, 라고 말씀하셨죠. 새 얘기가 좀 도움이 되겠네요. 금방 의사 선생님이 되겠어. 저도 현태 씨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앞으로 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나, 요즘 꿈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 보여요. 아마도 우리 새로운 경험을 만나려는 마음 때문인 것 같네요. 고마워요. 새아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테니까요. 은혜라니, 앞으로 현태 씨가 다 갚아줄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현태 씨를 잘 돌볼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예요. 항상 지켜봐 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새아가. 시어머니는 제가 구세주가 되어줘도 괜찮아요. 마냥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2주 만에 상견례를 올리게 되었다. 저는 신혼집을 제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구를 채울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은 이유는 시어머니가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저는 시어머니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주 찾아뵈려고 했고 곧바로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고 조르기도 했다. 자기야, 내일 어머님 뵈러 가자. 혼자 쓸쓸하셔서 가서 즐겁게 해드리자. 그러나 사실은 우리 어머니께서 집을 팔고 단칸방에 월세로 이사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왜 단칸방에 들어가셨나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그것은 어머니가 모임을 가졌을 때 개주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돼요. 우리 어머니께서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상환할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단칸방에 이사하신 거예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가엾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아직 학생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빨리 의사가 되어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게 말했어요. 그는 괜한 짐을 주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다르게 갔습니다. 며느리인 나도 자식이 되고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 자기야, 어머님을 우리와 함께 모시고 살까? 아파트 한 채를 해드릴 수 없으니 여기서 함께 살아보자. 당신,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야. 지수야, 너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천사야? 그럼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해줄래? 그럼 내일 어머님 모시러 가자, 라고 했어. 그래서 다음 날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어.
시어머니는 넓고 좋은 우리 집을 보며 감탄을 자아냈어. 아이고, 집 진짜 넓고 좋네. 내 평생 이런 집은 처음이야. 새아가,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니? 늙은이와 함께 살아도 되겠니?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어머님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새 집을 사드릴 때까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림은 자신이 도맡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되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렸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시어머니께 살림을 맡기기로 했답니다. 이튿날부터 시어머니는 새벽처럼 일어나셔서 맛있는 찌개와 반찬을 만들어 아침 식사를 주셨고, 제가 직장을 다녀오는 동안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저는 생활비와 용돈을 넉넉히 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오신 후에 우리 집이 매우 깔끔해지고 정리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의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살짝 살을 찌워야 할 것 같아요. 게을러서 너무 마르다니까 앞으로 좀 더 잘 챙겨드릴게요. 집에 오시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뭘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신경 쓰겠어요. 음식은 괜찮으니까 말이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요즘 조금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살림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일에 신경 쓸 수 있었지만 한편에 남편은 돈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과 책값, 그리고 용돈까지 모두 지원해 주기로 했죠. 그렇게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한 식구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의사가 되어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죠. 세월은 3년이 흘렀고 남편은 학수고대하며 기대하고 있던 일반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와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기뻐했고 남편에게 일리가 있나 봐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자기야, 정말 수고 많았어. 당신이 이렇게 빨리 의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나 혼자의 노력 덕분만이 아니야.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랑 당신이 함께 이뤄낸 거야. 자기, 정말 멋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날 존중해주다니 감탄스러워. 날 시집가게 만들어준 너는 참으로 소중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은 내가 잘한 거지. 당신이 그렇게 엄마와 나를 부양하기 위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 너에게 정말 감사해. 사랑해, 여보. 저희 부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하와 위로를 전하자. 시어머니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작은 병원에서 파트너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공부할 때만큼이나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며 모범적인 의사로 자리 잡았어요. 의사 월급이 세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첫 월급부터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인대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건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였고 1년 안에 시어머니를 좋은 아파트로 이사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정하고 선하신 시어머니가 남편이 의사가 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아 씨, 앞으로는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을 보는 게 너무 어렵고 허리도 좋지 않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어. 그러니 이제부터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도와주도록 하겠어. 어머니, 어떻게?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허투루 쓴다는 거야? 그리고 멀쩡한 며느리가 있는데 왜 살림을 남에게 맡기는 거야? 어머님, 가사도우미는 제 비용으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바빠서 집안일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딴 됐다 말만 할 필요 없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운 거냐? 전에는 참고 있었지만 너가 콧대 높은 행동을 하는 것이 거슬렸는데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해. 의사 사모님이 됐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따위로 행동하면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니까. 어머님, 제가 언제 콧대 높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어머님과 남편에게 헌신했던 걸 잊으셨나요? 제가 가장한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시겠어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그깟 돈 몇 푼 주고 생색내는 거냐? 그리고 나이 많은 내가 젊고 앞날이 창창한 내 아들과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어머님 막으시라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대화가 자꾸 샛길로 빠지는 것 같네요. 여하튼 앞으로 살림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만히 쉬세요. 대신 제가 가사도우미를 쓰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라는 뻔한 말대로 고집세거나 빠진 년에게 아들 중 억울해 죽겠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그래서 나를 너무 막대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요? 막대하기 튄다고 그러니까 난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냐? 내 때문에 화도 나게 안 되겠다. 나는 친구들하고 사우나 가서 즐기러 갈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막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겠냐고 하셨고 남편과 제가 같이 있으면 이모와 조카 같다며 조롱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또 남편에게 신용카드 받아서 거치대에 심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수백만 원의 밍크 코트와 명품 옷, 명품 가방, 그리고 구두까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 잠깐이라도 사치를 즐기게 두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 변해버린 시어머니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처럼 다정하고 선하신 어머니로 돌아오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태도는 계속 더 심해졌고 제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너는 싫다 하니까 밥을 먹는 것도 보기가 싫냐? 쩝쩝거리지 말고 입 다물고 말아야지. 앞에서 밥을 먹는 사람을 배려해야 해. 어머님, 이제는 제가 밥을 먹는 것까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복숭하게 먹는다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젠 아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너를 무시당했을까 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칭찬했다고 그걸 굳이 그랬나요? 늙어 빠진 모습으로 처먹는 건 유치원생들 말고는 없으니까. 앞으로 조금 소심하게 처먹어. 아들이 의사가 되었어도 저를 이렇게 보잘것없이 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시어머니를 내보내자고 부탁했어요. 자기야, 나는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이제 그만 내보내면 안 돼. 돈을 좀 더 모아서 내년에 집을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왜 요즘도 마치 의사 엄마라고 갑질하는 건지요? 그래도 너무 과격하게 나를 비난하고 내게 어떤 일이 그토록 쌓였는지를 혼재하시네요. 부모님이 내 인품이 어떤지 짐작 못하는 건 또 어째서 그런지 사람을 피해 마르게 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먼저 나를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어려워해도 누가 이렇게 되도록 한 건지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이 이토록 고통스러울 때라 그런지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아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혼자 있기에 충분한 공간을 찾아봐야겠어요. 그 아파트는 다음에 해드리죠. 정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나가시면 살맛나게 살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은 의사이지만 항상 저에 대해 동등하게 대해 주셨어요. 만약 남편까지 갑질을 한다면 제가 당장 도망쳐버렸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함께 사는 것을 그만두고 혼자 사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내가 날 쫓아내자고 내 아들을 꼬셔. 왜 잘나니? 아들을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게 이거냐?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처음 오실 때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의사가 되면 따로 살기로 한 거요. 기억 안 나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어머님의 집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집 하나 있다고 유세한 거냐? 이렇게까지 덧붙였어요. 의사 남편도 쓰면 집이 아니라 개인 병원까지 갖다 바쳐야 정상 아니니? 어쨌든 난 내 아들하고 계속 살거다 나가고 싶으면 내가 나가지. 괜히 우리 모자간 찢어놓으려 하지 말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조근조근 설득하듯이 따로 살아야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이라 그런지 생각해보겠다고 꼬리를 내리시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전 드디어 악덕한 시어머니를 벗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일에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따로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전하실 말이 있었는지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윽고 약속한 카페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인상 찌푸리며 올려다봤어요. 이제 왔냐? 넌 출발한 지 30분이나 됐는데 참 빨리 오네. 전화를 받고 바로 왔어요. 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사람으로 몰려서 몇 번 놓쳐서 늦게 도착했나 봐요. 이럴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또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무슨 일로 밖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집에서 얘기해도 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명품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에 던지십니다. 이거 받아라. 저는 봉투 안에 종이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하고 통장을 왜, 왜긴 왜야? 내 아들하고 이혼하라는 말이지. 통장은 너한테 주는 위자료다. 2억을 챙겼으니까 너도 손해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건 먹고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라. 어머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과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이혼을 하자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니년이 나와 아들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게 아닌가요? 나는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든 적이 없다. 내 아들을 좋아해서 참고 살려고 했지만 너에게 정말로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여러 면에서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소중해. 또 의사 아내라면 아이를 세상에 바치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너는 내 아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별해야겠어. 시어머니의 강압에 저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고 대화를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 어른이 말하는데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인상 쓰는 버르장머리가 참으로 재수 없어. 긴 말할 것 없이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어머님은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따로 불러서 협박하듯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카페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택시를 탔는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먼저 거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를 정도로 도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 피곤해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오기 전까지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시어머니와 어색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우리를 이혼시키려고 한 거야?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잘 사는 부부를 왜 이혼시키려고 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오늘 회사 앞에서 나를 찾아와서 이혼 서류와 위자료 같은 통장을 내밀면서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했어. 얼마나 깜짝 놀랐고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요? 진짜일까? 아, 정말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의사가 된 후로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에게 잘 이야기해서 다신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 엄마가 사실만 하는 빌라를 알아냈어. 다음 주에 계약할 생각이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제야 나는 안심하고 차분한 한숨을 내쉬었어. 남편을 믿으려고 조금만 더 버티기로 했어. 남편은 따로 시어머니에게 저에게 이혼 이야기는 물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며 저에게 이혼 서류와 통장을 들이밀었어.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마주쳤죠. 그런데 얼마 후 그는 더 충격적인 계획을 세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세미나를 떠난 주말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저를 거실로 부른 것입니다. 야, 나와 봐봐. 오늘은 너랑 끝장을 보내야겠으니까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요? 이 여자는 누구죠? 그 여자는 내 새며느리 후보라고 말하더군요. 얘는 어릴 적에 저희 현태를 쫓아다니던 아이였어요. 몇 달 전 연락이 닿아서 만났더니 자신을 토이싱이라고 소개했어요. 어쩌면 현태를 잊지 못하고 싶어 한다며 잘 지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리고 예쁜 얼굴을 한 새로운 인연입니다. 최근에도 현태와 만났답니다. 저는 현태 오빠의 새 부인이에요. 김하정이 될 테야. 들었던 대로 늙고 못생겼네. 이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현태 오빠 마누라라는 건지. 오빠 눈이 많이 났네요. 어머님 그동안 속 터질만 하셨어.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여자보다 못난 게 하나도 없는데 오빠가 당연히 쟤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들었지? 얘가 이렇게 싹싹하고 착한 애야. 떠락은 근본이 다르다고 하고 벌써 우리 현태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벌써 양가 부모가 만나서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하정이는 나이도 젊고 집도 어마무시하게 부자야. 내 아들 개인 병원까지 차려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이지. 한태도 하정이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너만 부르면 된다. 이 텍스트는 검은 연한 글씨와 제대로 된 문장 보호를 추가하여 바르게 쓰여야 합니다. 아래는 수정된 텍스트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몰래 바람이라도 푸는 거냐고요? 제가 흥분하며 말하자 젊은 여자가 희죽거리며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우린 벌써 깊은 사이가 됐어요. 걸림돌인 당신만 물러서면 되니까. 긴 말하지 말고 오빠랑 이혼해주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2억 든 통장 주셨죠? 그거 저희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받을 만큼 챙겨서 이혼해주세요. 뭐야, 너 진짜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야? 아니지, 어머님랑 짜고 소설 쓰고 있는 거지. 내 남편이 그런 더러운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난 내 남편을 믿어. 늙어 빠진 게 순진하네. 그럼? 바람을 타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고 비가 와요. 생긴 것은 여우와 비슷한 생김새지만 머리는 미련한 곰탱이처럼 생긴 아줌마 주제를 좀 알아요. 당신에게 현태 오빠는 너무 과한 남자라고 하더라. 여자가 뭘 하든 난 남편을 믿기로 했어. 그리고 제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높였어. 어머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요. 남편의 대출금, 등록금, 용돈까지 책임지고 어머님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렸고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여전히 제게 이런 식으로 대하시다니요. 저를 이혼까지 생각하시고 내 집에 이런 연을 들여놓으시다니 이게 어떤 인간 행동인 건지요.
어찌 그러실 것인가요? 너는 얼마나 잘했다고 그대여. 아직도 코를 세우며 내가 아니었더라도 내 아들은 되어 있었겠어. 게다가 내가 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손해를 볼 것 없이 이혼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떠냐고.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어머니. 현태 씨가 의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들 사업을 이렇게 몰아가시겠다니. 돈 많은 여자를 꿰시고 이익을 취하려는 건가요? 어머니, 돈에 환장하신 모양이군요.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겠느냐? 이런 버젓한 여자. 시어머니는 욕을 하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앉아버렸어요.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하정아,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현태야, 노크 세미나 가지 않았니? 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중간에 취소가 돼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리둥절한 남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나 몰래 바람 피웠어? 저 여자 말로는 당신과 깊은 사이라는데? 뭐?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해? 설마 전혀, 그따위 말을 해. 야, 김하정, 너 내 아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짓거린 거야? 내가 너랑 깊은 사이라고 너 돌았냐? 남편이 흥분하며 따질 때 여자는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오빠, 왔어. 아니, 우리는 꼭 깊은 사이라는구나. 내가 오빠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해. 나는 이 여자보다 훨씬 나으니까. 여기서 모두 다 모인 김에 이혼을 통보하고 우리 제대로 시작해보자. 너도 제대로 이야기해봐. 저번에 내가 찾아왔을 때 꼬시지 않겠다고 했잖아. 유부남과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것 같은데 또 유부남인 나를 갖고 놀려는 거냐? 너, 이 추잡한 여자야, 머리가 없구나. 제 남편이 정말로 제가 믿었던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상상했던 대로 엄청 무식하고 상식이 없는 여자였어. 남편이 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를 대들었다. 엄마야, 어째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아내에게 손을 대다니 어째서 그러는 거야? 나는 아내를 사랑해서 심지어 얼굴에 손을 대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집안 사람을 제대로 당겨먹지 못해서 분개하시는 거야? 어째서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당신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어. 몇 번을 말해도 이 여자가 앞으로 지름길을 막을 거라고 했는데 당신을 개인 병원에 가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는 거야? 성공하려면 하정이를 잡아야 한다고.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삶이 이미 너무나도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집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내 나이가 어리지 않았다면 의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평생 대출금 걱정하면서 알바를 해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집사람들이 엄마께도 그렇게 잘하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모르는 거죠? 제발 정신 차려요. 아, 이걸로 끝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건 당신 자신이에요. 언제까지 그 실속 없는 늙은 년이랑 살 생각이에요? 이제는 의사가 됐겠다는데 병원 차려준다는 여자도 있는데 왜 고집을 부리나요? 운명은 당신 옆에 있는 하정이라는데. 맞아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오빠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내게 와줘. 이렇게까지 좋다고 매달리는데 못 이길 척하고 넘어오면 안 돼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여자니까. 남편은 무언가를 결심한 모양이에요.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귀마정, 넌 그냥 꺼져. 내일 지구가 종말이 와도 너 따위가 결혼할 일은 없어. 주여, 터지기 전에 사라지라고. 나쁜 자식,
내가 그렇게 좋다 매달렸는데 사람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 알았어. 더러워서 간다. 어머님 통장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모가 데려온 여자는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만 저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도 짐 싸서 나가세요. 이제 더는 아들 행세 못 하겠네요. 지난 20년 동안 새엄마로 인연을 맺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엄마는 평생 내 인생을 갉아먹고만 있어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계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을 엄마가 도박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학창 시절 내내 알바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만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엄마 덕분에 고생이라는 말 그대로 고생은 다 해가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고 살만한데 제 아내를 바꾸려고 해요. 엄마의 행동 덕분에 이제야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가르치려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정확히 당신이라는 겁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얼마나 흥분했든지요. 목에 피가 솟는 듯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동에 크게 놀랐는지 뒤로 물러서며 다리를 떨었어요. 현태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나를 갈아치우겠다니? 엄마를 버리겠다는 말이니 진작에 버렸어야 하는데 올해까지 질질 끌었네요. 당신은 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든 주범이고 어릴 적부터 온갖 매질을 한 쓰레기 계모라고요. 참고 끝까지 엄마로 삼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부로 남남이 되도록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며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현태야, 이러지 말라고. 이 엄마가 너 없이 어떻게 살겠니? 내가 네 처와 이혼하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을래. 아는 마, 어차피 하정이도 다 끝났다고. 나간 마당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앞으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니요, 용서 못해요. 자라오면서 엄마를 1000번도 넘게 용서를 했는데 오늘은 절대 안 돼요. 나보다 귀한 아내에게 이따위 대우를 하는 사람을 엄마로 여길 수가 없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현태야, 아무데라도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겠니? 못난 어미가 무력에 차서 그만 실수를 했다. 그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눈 감아주세요. 새아가, 내가 말 좀 해봐라. 아, 날 여기서 쫓아내지 말라고 해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릴 적 학대를 당해온 사실도 알게 됐고 가난하게 살게 만든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충분히 힘들었을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들러붙어 버티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발을 잡아당겼어요. 나가시라, 고요.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태야, 제발 이러지 마라. 아,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쫓아내려는 건지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하자. 하지만 남편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 당신을 힘들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젠 나만 믿으면 돼. 알겠어, 자기야. 그런데 당신, 괜찮아? 괜찮아. 물 한 잔 마시고 씻어야겠어. 그리고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저는 남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를 다시 제 집에 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셨어요. 저희 부부가 출근하는데 처량하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보, 말 걸지 마. 이제는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근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지내던 작고 허름한 방으로 말이야. 그 비좁고 허름한 방이야말로 내 인생을 키우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어? 당신은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가야 할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오후 시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궁창으로 돌아간 것이 억울했는지 매일처럼 우리 집을 방문해도 문을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이사를 추천했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가 병원이 옮기면서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다. 그래서 전업주부로 변신해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을 찾을까 생각했지만 아이를 가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가족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집에만 있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정 경제를 이끌며 이런 삶도 꽤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우리는 39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아이를 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초음파 사진을 보고 나서는 세상을 날뛰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아 우리 가정에 더 행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제 딸이 태어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네요. 많이 울긴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가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단칸방에 들어간 이후로 소식이 끊겨서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남편이 삶을 망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저와 이혼까지 시키려고 했으니 이제 잘 헤어진 모양 같아요. 요즘 연예인들이 부모님과 연락을 끊는 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여하튼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효자로 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제대한 판단이 맞다고 믿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움을 겪은 여성들이 제 사연을 듣고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